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한 남성이 검은색 봉지를 씌웠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각종 위협과 순환에도 소녀상 곁을 지킨 시민들은 소녀상을 지키는 것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부산 동구 평화의 소녀상에 한 남성이 철거라는 글자가 적힌 검정 봉지를 씌웠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경찰에 남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하자 이런 행동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입니다. 그쪽에 집회를 한다고 집회 신고를 냈는데 근사관 100m 이내는 집회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 앙심을 품고. 평화의 소녀상은 2016년 처음 설치될 때부터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에 반발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소녀상을 세웠지만 구청은 위법성이 있다며 이를 철거했고 결국 양측은 크게 충돌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한 30대 남성이 소녀상 앞에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소동을 일으켰고 2020년에는 누군가 소녀상에 폐자전거를 묶어두는 등 순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소녀상을 세운 시민들은 이런 훼손 시도에 맞서 소녀상 곁을 지키며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봉지 테러 이후 시민들은 소녀상에 분홍색 손수건을 둘러주고 양말을 신겨두고 갔습니다. 부산 결의 하나 지은주 대표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 영상관 앞에 세워서 부산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다 시민들이 내가 세운 소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목적과 상징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이 고향인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91살 정차순 씨가 별세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으며 빈소는 서울 강동 성심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고문받다가 다음 날 숨졌으며 이 사건은 60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오늘 오후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거 재판을 열었으나 피고인 1명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다음 달 8일로 연기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0분쯤 경남 김해시에서 밭일을 하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 60대 여성은 경남에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5시간 만에 부산의 한 대학병원까지 이송됐지만 수술을 준비하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여성의 유족은 의료 파업의 영향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의정 갈등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 중인 부산청년 기쁨 2배 통장 홈페이지를 모방한 웹사이트 2곳을 발견해 범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청년이 10만 원을 입금하면 부산시가 10만 원을 더해 예금하는 사업으로 최근 부산시는 이 사업 홈페이지와 구성이나 안내 문구가 거의 비슷한 웹사이트 2곳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운영자와 사이트 가입자 명단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구비를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구청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영구청 감사실은 최근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7급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구청용품을 구매하며 개인 물품을 끼워 주문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수백만 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구청은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산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라며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여성 B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생아를 마구 때려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등 중남부 11개 구에는 황사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7.8도, 습도는 56%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